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특히 포항 지역의 분들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여진이 발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틀째 대피소에서 밤을 지샌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이재민들의 마음고생 이래저래 더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이 됐지요.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 사람들이 구속된 마당에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화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쌀쌀한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박근혜의 턱밑입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얘기죠? 간밤에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 중에 남재준, 이병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예.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친박계 핵심이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경환 의원도 수사 중이다. 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2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입니다. 예. 검찰 수사가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턱밑을 조여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국정원 특활비까지 추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사가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포항 고3들의 순환입니다. 여진이 밤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이 포항 지역의 여진 계속되는 상황인데 과연 다음 주에 수능은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포항 시내 수능 고사장 14곳 중에 10곳에 균열이 발생해서 당국에서 안전점검 중이죠. 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포항 지역 수험생들의 80% 이상은 여전히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낯선 지역으로 가서 시험 본다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좋을 리는 없으니까. 참 포항 지역 수험생들 상상도 못할 일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SNS에 포항 지역 수험생들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다는 비난이 올라와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상처를 더욱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SNS까지 돌아다닙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포항 지역 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일본은 사과하라입니다. 일본은 사과하라. 이거 우리가 많이 해온 얘기인데 왜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또 나온 거죠? 네, 국제사회 이야기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성의 있는 사과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네, 이번 권고안에는 혐한 관련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은 답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장성동의 한 필로티 건물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지진의 엿가락처럼 힘없이 무너지며 폐쇄됐습니다. 여진이 계속 발생이 돼서 집에 있기가 너무 겁나서 전국 학교 시설물 10곳 중 8곳은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터넷상에서는요.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라는 페이지가
꽤 오랫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 설계 여부를 알려주는 페이지인데요. 서울시의 60만여 개 건물 가운데 절반만이 내진 설계가 돼 있더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은 안전한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한국지진공학회의 회원이세요. 건국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이태영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댁은 어떻게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002년에 지어져서요. 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간편 조회 시범 서비스 들어가 봤는데 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근데 이게 어떤 건물은 돼 있고 어떤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기준이 뭡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88년에 예. 6층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라.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확대가 좀 되는 게 5층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게 2005년에 확대가 됐고 예. 그 점차 3층 그리고 작년에 정주 지진 이후에 이제 2층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88년 이전에 지어진 6층 이하 88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네. 88년이 넘어서도 6층 이하의 건물이면은 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5층까지는 내진 설계가 안 된 거죠. 그러네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들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금 손으로 셈하고 계실 텐데 네. 전국적으로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조사들을 하는데 예.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내진 대상 건축물 중에서 20%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층 건축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층 이하의 건물들도 많았고 특히나 3층 이상을 포함한 거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번에 포항에서 사고가 났던 필로티 건물, 빌라들 예. 이런 것들이 동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진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바뀐 후에 지었는데도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의 내진 설계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한 20%밖에 만족하는 게 없다. 네. 그래요. 일단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지금 정도의 내진 설계 기준이면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화해야겠습니까? 설계 기준 자체를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건축 구조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예.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없어요. 지진이 와도. 지금 정도의 기준이면은 상당히 강화가 돼 있다. 예, 기준 자체는 선진국 수준으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설계하고 그대로 시공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 말씀하신 대로 80%가 다 그렇게 강화된 내진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는데 이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진 보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예.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지금 기준보다 어느 정도 모자르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예.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내진 보강 공사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술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학교 건물 같은 것들은 내진 보강 공사를 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자,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교 건물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그러면. 네.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된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오늘 다 짚어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하나가 학교 건물, 하나가 필로티 구조. 여기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 외벽 무너진 것들 동영상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테고 또 고등학교의 건물 균열 발생한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특히 이번에 주목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학교 건물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내진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아까 전국적으로 20%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학교 건물만을 보면은
약 25% 정도가 내진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평균이나 비슷비슷하네요. 예,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저희가 학교 건물을 집중하는 이유는 예. 일단 뭐 이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이죠. 또 미국,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학교 건물들을 이렇게 대피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호가 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예. 그런 이유로 학교 건물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고 특히나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 지진이 크게 났는데 그때 학교 건물이 무너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아이들이 다치고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학교 내진 보강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2008년 스촨성 지진 때 그 학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 묻혔었던. 그런데도 아직도 25% 수준밖에 안 됐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는 게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학교라는 게 특성이 방학 때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추진이 좀 더뎠던 것 같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는 이 내진 보강 같은 게 지진이 오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그 예산 배정에서도 늦춰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 경주 지진 이후로 그런 것들은 많이 탄력을 받긴 했죠. 자, 또 하나 이번에 눈에 띈 것이 이제 필로티 구조 건물들이었어요. 이 기둥이 무너져 있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이 구조가 지진에 더 취약한가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그 구조 형식이 필로티는 내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그런 구조 형식에 속합니다. 역시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게 맞군요. 예, 우리가 봐도 이제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는 그런 형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진에 취약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지금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준 하에라면은 필로티 구조는 이제 더 이상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 건축 구조 기준을 보면 필로티는 좀 피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 건축물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용성이라든지 아래 주차를 해야 되거나 1층에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1층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로티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데 좀 피하면 좋은 형식이긴 하지만 기둥 보강을 잘 하거나 설계를 제대로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필로티 구조하지 않고 그 앞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거지만 물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는 어떤 건물 지으려면 주차장이 일정 공간 이상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필로티라는 것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를 2배, 3배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 기준에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가능은 합니까? 더 철저히 한다는 게? 예,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 기준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설계 기준을 잘 따르면 되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한국지진공학회 회원들하고 토목학회 회원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내려가서 점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장성동에 그 사고가 났던 이런 필로티 건물들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그 내진 설계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들이 좀 발견이 된 모양이에요. 특히나 그 심하게 부서진 그런 것들을. 맞아요. 또 그 기사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그분들이 조사하고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형식의 필로티 구조물인데 멀쩡한 구조물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구조인데도. 예,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르던가 아니면 기둥의 사이즈가 다르던가 그 안에 있는 철근의 배치가 다른 겁니다. 내진 설계 기준을 잘 따르면 그렇게 멀쩡한 거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내진 필로티 구조의 내진 설계를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기둥을 심긴 심되 조금 더 굵게 한다거나 그 안에 철심을 더 넣는다거나 뭐 그 철심의 모양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군요. 예, 그런 상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잘만 따랐으면 이번 우리가 본 사진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네. 뭐 일단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의 그 내진 설계 기준을 잘 지켜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필로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짚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궁금증들은 풀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번 지진은 특징이 구조적인 손상을 많이 줬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필로티라든지 맞아요. 또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수도가 파열된 데가 있었고요. 전기가 단절된 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라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간 예. 생활하는데 그리고 복구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도로,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예. 이런 것들도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그대로 시공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절차, 검증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라이프라인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라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튼튼하게 돼 있는지도 점검하고 가자 이 말씀이세요. 네. 기존의 건물들 어떻게? 제가 또 오래된 집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건물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과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런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근데 이게 지진이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지진 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좀 꺼려하죠. 돈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진을 겪으면서는 좀 아마 인식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이태영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 사는 집은 괜찮은가요? 아니요, 전세라서요. 좀 더 선택권이 없어서. 아니 뭐 전세라고 지진이 피해갑니까? 아니, 전세 세입자들은요, 어디 예. 집을 골라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뭐 돈 맞춰서 가는 거지. 그렇죠. 자기 집을 살 때는 이제 그걸 등기부나 이런 걸 네, 떼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긴 뭐 집 사는 사람들도 이게 내진 설계가 됐나 이런 것까지 참 보기 확인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가격에 맞추는 거죠. 가격에 맞추는 네. 거죠. 아, 또 그런 얘기하고 나니까 서글퍼지는데.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엊그제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흔들거렸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정치권에도 역대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이 비리 혐의로 자진 사퇴를 했고요. 예. 친박 실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로, 당 중진인 오선의 원희철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뒤흔들고 있는 포항 지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정 지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정치권의 한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김성환 씨는 지진으로 표현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억울하다. 네. 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전병헌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는 송구하지만 예. 어떤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난 결백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 예. 이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 하면서 나온 말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네. 할복 자살하겠다. 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의원 역시 반응이 좀 비슷한데요. 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믿고 지켜주셨듯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억울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또 있죠.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일단은 네, 부인하고 보는 사람이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속사정들은 이제 조사하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혐의를 받는 게 사실이고 다 부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건 네. 공통점이란 얘기예요. 자, 정치권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입니다. 자, 포항 시민들이 그랬을 것이고 정치권의 이분들도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돈 받은 적 없다. 비리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미 포항처럼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검찰 수사가 시작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전병헌 전 수석을 얘기하면 예. 검찰이 아무리 간이 커도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한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다. 이거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현직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내주 초에 지금 소환한다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증거 확보가 지금 됐다는 네. 자신감이 있는 걸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죠. 청와대 반응도 좀 싸늘합니다. 지금. 어떻게요?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라 그동안 여러 차례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전 수석을 향해서. 네.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구속 상태이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최고 실세로 군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친박계에 대한 당내 시설이 아주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우군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 진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원유철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검찰이 5선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거 공개 수사한다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유철 의원 5선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2, 3선도 아니고 5선이기 때문에 보통 국회의장쯤 되면 한 7선 정도 되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건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항상 다 물론 그랬던 건 나중에 가서는 아니지만 이제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떨 수밖에 밤잠을 없다.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이거는 전진에 불과할 수 있다입니다. 요즘 뭐 전진, 본진, 후진, 여진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전진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포항도 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지진이 전진 아니냐 이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죠. 네, 정치권에도 조만간 규모 7.0 아니 그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쌓인 응력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명 안팎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최경환 의원의 특활비 의혹까지 터져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친박 중에서 최경환 의원 혼자만 이런 거 받았을까요? 자칫하면 최경환 발 특활비 의혹이 정치권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예. 만약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상황은 전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제 국정농단 댓글에 이어서 총체적으로 비리사찰 공화국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찰 국면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진이 무서운 건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네, 맞아요. 지금 정치권 지진도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나 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됐어요. 청와대로. 예.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검찰은 각오해라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간섭 안 한다. 네.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이 거명되는 의원들이요. 뭔가 기획사정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 대남 요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하다가 걸려 나온 거예요. 맞아요. 한마디로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발 사정 칼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기획하지 않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휘두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부분이죠. 그렇죠. 네. 청와대도 지금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특히 포항 지역의 분들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여진이 발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틀째 대피소에서 밤을 지샌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이재민들의 마음고생 이래저래 더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밤 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이 됐지요.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 사람들이 구속된 마당에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화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쌀쌀한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박근혜의 턱밑입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얘기죠? 간밤에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 중에 남재준, 이병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본은 사과하라입니다. 일본은 사과하라. 이거 우리가 많이 해온 얘기인데 왜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또 나온 거죠? 네, 국제사회 이야기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성의 있는 사과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네, 이번 권고안에는 혐한 관련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은 답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장성동의 한 필로티 건물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지진의 엿가락처럼 힘없이 무너지며 폐쇄됐습니다. 여진이 계속 발생이 돼서 집에 있기가 너무 겁나서 전국 학교 시설물 10곳 중 8곳은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터넷상에서는요,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라는 페이지가 꽤 오랫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 설계 여부를 알려주는 페이지인데요. 서울시의 60만여 개 건물 가운데 절반만이 내진 설계가 돼 있더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은 안전한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한국 지진공학회의 회원이세요. 건국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이태영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댁은 어떻게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002년에 지어져서요. 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간편 조회 시범 서비스 들어가 봤는데, 예.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친박의 핵심이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경환 의원도 수사 중이다. 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입니다. 예. 검찰 수사가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턱밑을 조여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국정원 특활비까지 추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사가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포항 고3들의 순환입니다. 여진이 밤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이 포항 지역의 여진 계속되는 상황인데 과연 다음 주에 수능은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포항 시내 수능 고사장 14곳 중에 10곳에 균열이 발생해서 당국에서 안전점검 중이죠. 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포항 지역 수험생들의 80% 이상은 여전히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낯선 지역으로 가서 시험 본다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좋을 리는 없으니까.
아, 참 포항 지역 수험생들 상상도 못할 일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이 SNS에 포항 지역 수험생들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다는 비난이 올라와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상처를 더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뭐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SNS까지 돌아다닙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포항 지역 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근데 이게 어떤 건물은 돼 있고 어떤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기준이 뭡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88년에 예. 6층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라.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확대가 좀 되는 게 5층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게 2005년에 확대가 됐고 예. 그게 점차 3층 그리고 작년에 정주 지진 이후에 이제 2층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88년 이전에 지어진 6층 이하 88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네. 88년이 넘어서도 6층 이하의 건물이면은 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5층까지는 내진 설계가 안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들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금 손으로 셈하고 계실 텐데 네. 전국적으로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의원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조사들을 하는데 예.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내진 대상 건축물 중에서 20%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층 건축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층 이하의 건물들도 많았고 특히나 3층 이상을 포함한 거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번에 뭐 포항에서 사고가 났던 뭐 필로티 건물, 뭐 빌라들 예. 이런 것들이 동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진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바뀐 후에 지었는데도 뭐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의 내진 설계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한 20%밖에 만족하는 게 없다. 네. 그래요. 일단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지금 정도의 내진 설계 기준이면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화해야겠습니까? 설계 기준 자체를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건축 구조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예.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없어요. 지진이 와도. 지금 정도의 기준이면은 상당히 강화가 돼 있다. 예, 기준 자체는 뭐 선진국 수준으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설계하고 그대로 시공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 말씀하신 대로 80%가 다 그렇게 강화된 내진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는데 이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진 보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예.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지금 기준보다 어느 정도 모자르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예.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내진 보강 공사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술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학교 건물 같은 것들은 내진 보강 공사를 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자,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교 건물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그러면. 네.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된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뭐 오늘 다 짚어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하나가 학교 건물, 하나가 필로티 구조. 여기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 외벽 무너진 것들 뭐 동영상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테고 또 고등학교에 건물 균열 발생한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